10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화, 미국 달러의 얼굴들, 미국 달러에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요새 핫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해밀톤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어떤 뮤지컬인지 한번 볼까요? 뮤지컬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미국 지폐를 보겠습니다. 미국 지폐에는 건국의 아버지들 얼굴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100불짜리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의 초상이 그려져 있죠. 10불짜리 알렉산더 해밀턴, 2불짜리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여기 있는 1불에는 조지 워싱턴. 가장 많이 외국에서 쓰이는 100불짜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에브람 링컨도 계시고요. 앤드루 잭슨, 이분들도 이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분에서 나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이분은 국군의 대장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박식한 지식인이고 미국 독립을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물에 아주 박식하셨고 복식부기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음악가도 되고 인쇄업자, 발명가, 애서가,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미국의 독립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보스턴 티파티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 식민지가 이제 영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독립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일로 돼 있죠. 그리고 1783년에 드디어 전쟁에서 이겨갖고 독립을 승인받고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재헌 헌법이라고 그러죠. 보스턴 티파티. 저도 처음에는 티파티가 뭐냐 했더니요. 혁명을 일으킬 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겁니다. 보스턴 항 영국 배에 올라가서요. 차를 바다로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항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랬느냐? 73년에 영국에서요. 차에 대한 관세를 매깁니다. 법을 제정해서요. 그런데 동인도 회사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식민지 상인들은 그대로 관세를 물어야 되고 동인도 회사만 관세가 면제죠. 왜 그랬냐? 동인도 회사가요. 차가 너무 재고가 많았으니까 의회를 갖다가 쑤셔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식민지 미국인들이 흥분한 겁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유명한 슬로건인데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과한 세금은 위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이랑 싸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독립선언하죠.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1818년에 존 트럼블이라는 분이 그린 지금 현재 미 의사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이 계시고요.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헌법이 이제 제정됩니다. 87년에 재헌헌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곧이어서 추가를 합니다. 10개 조항을 추가를 하는데 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종교와 언론의 자유, 총기 소지의 자유, 미란다 원칙, 세유재산권 이런 내용들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미국은 헌법을 개헌한다 할 때요. 우리처럼 조문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조항을 덧붙입니다. 재헌헌법이라는 게 있으면 1조, 7조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현재 240년 동안 27개 조항이 덧붙여졌습니다. 잘 만드는 헌법이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헌법에 사인하고 있는 건국의 아버지들 seen at the signing of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 헌법에 사인하고 있는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딱 있고 한 분씩 올라와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인하고 내려가신 유명한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쏙닥거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이 그림도 의사당에 붙어 있습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독립정신을 분석하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경제제도와 작은 정부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동의한 게 뭐냐?
그 당시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의 자유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해야 된다. 존 로크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계몽 사상이 미국 독립 정신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첫 번째,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갖는데 어떤 자연권이냐? 생명, 자유, 재산. 즉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긴 권리고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자연권이다. 누가 준 게 아니다. 두 번째, 정부라는 거는 국민과의 계약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정부, 우리가 동의했으니까 생기는 거다. 세 번째, 혁명권. 국민의 자연권이 침해된다면은 그 정부는 국민이 전복시킬 수 있다. 이 혁명권은요, 독립전쟁을 하는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런 경국의 아버지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동일한 생각하냐? 독립정신 후 계몽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 대신 미래를 보는 눈, 어떤 국가로 가야 되느냐, 국가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파는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이 주장한 정신, 상공업 위주로 미국은 발전해야 된다. 그 반면에는요, 미국 3대, 4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주장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해밀토니안 그리고 제퍼소니안이라고 합니다. 지폐로 본다면 2불과 10불이 충돌하는 겁니다. 해밀턴이 10불짜리죠. 제퍼슨이 2불짜리입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비싼 게 이겼겠죠. 어떻게 다른가? 그 전에 어떤 분이신가 봅시다. 알렉산더 해밀턴은요, 뮤지컬도 나왔듯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분입니다. 뉴욕 기반의 상공업자인데요. 처음 태어날 때는요,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 그래서 연도도 잘 몰라요. 언제 출생했는지, 55년인지 57년인지. 자수성가하셨고 어린 시대에 뉴욕에 가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뉴욕에 있는 킹스 칼리지, 지금으로 하면 콜럼비아 대학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하면서 재무장관까지 올라가고 건국의 아버지가 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결투하다가 사망합니다. 기운이 뻗친 분이죠. 토마스 제퍼슨은 완전히 반대분입니다. 버지니아주 남부 사람이고요. 부유한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3대, 4대 대통령이고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농업 중심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이 두 분은 크게 부딪혔는데 이 해밀턴의 주장을 해밀토니안, 제퍼슨의 주장을 제퍼소니안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연방정부, 상공업 중심, 보호무역. 제퍼슨은 뭐예요? 자유무역을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남부는 목화를 생산해서 유럽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관세가 있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국가은행 설립을 지지한 반면에 제퍼슨은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충돌이 뭐냐? 국채 상환 충돌입니다. 1790년에 독립전쟁할 때 생긴 국채, 주들이 다 채무를 지고 있죠. 이걸 갚아야 된다. 누가? 연방정부가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반면에 제퍼슨은 아니다. 왜? 남부주를 보니까요. 벌써 다 갚았어요. 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1790년에 대타협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타협이 일어나느냐? 해밀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왜? 해밀턴 주장은요. 지금 부채를 안 갚아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부채를 발행할 수 없다.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자. 그 반면에 제퍼슨은 안 돼.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게 뭐냐? 수도를 그러면 내가 남부로 옮겨줄게. 이런 겁니다. 어디로? 워싱턴 DC로 옮깁니다. 워싱턴 DC는요. 남부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즉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이에 있는 뉴욕인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북쪽에 가깝죠. 또 다른 충돌이 또 일어나는데요. 미국에 대한 충돌, 가장 중요한 충돌인데요. 제퍼슨은 뭐라 그러냐? 미국은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왜? 면화와 곡물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국가로 영국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가야 된다. 해밀턴은 아니다. 미국도 공업을 발전시켜서 영국, 유럽과 대항해야 된다. 북부의 입장이고 공화당의 정치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태동했고요. 누가 옳았을까?
해밀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와 금융 시스템이 확고해졌으니까요. 제퍼슨도 또 중요합니다. 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 결국 결정을 냈습니다. 무슨 전쟁? 남북전쟁입니다. 노예방하려고 남북전쟁한 거 아닙니다. 북쪽은 일꾼이 모자란데 남쪽에서는 너무 노동력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공장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노예를 사용하자. 그러니까요. 남쪽에서 뭐라 그래요? 노예는 우리의 재산이다.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겨요? 북쪽이 이기죠. 결국 연방이 유지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방과 플러스 공화국가로 미국은 발전합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4-3화 Before Lincoln, After Lincol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